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 이제 고급 4장에서는, 그죠? 스레드를 임의로 종료하는 다른 방법인 스레드의 인터럽트 메서드, 그리고 스레드 간의 동기화, 그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 그리고 동기화를 할 때 락 키워드, 그리고 모니터 클래스의 웨이트와 펄스 메서드로 동기화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 5장이고 스레드와 태스크 내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파트 3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2절입니다. 3.2절.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타스크와 타스크 제네릭 타입인 T 리절트 그리고 패러럴 즉 병렬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스레드와 타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C샵에서는 스레드는 뭐였습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최소 작업 실행 단위였어요. 그런데 타스크라는 것은 비동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추상화해 놓은 그러한 클래스가 바로 타스크입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우리가 그나마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스크는 스레드 폴이라는 것은 웅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레드 폴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레드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랬죠. 스레드 풀이 있으면 여기에 작업 큐가 있다라고 해서 스레드 풀에서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아주 효율적인 스레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스크고요.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생성이라든지 시작, 중지 등의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가 필요가 하죠. 그런데 타스크는 세부 작업, 내부 처리, 그리고 로직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의 복잡성을 따졌을 때 스레드 같은 경우는 동기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데드락이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타스크는 스레드에 비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직접 작업의 결과를 직접 반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는데, 이 타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타스크 일반화 타입 즉 제네릭 타입인 T 리절트 타입으로 형태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비동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스크 같은 경우는 async와 await 문법을 지원을 해서 비동기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레드 클래스의 메서드는 스타트가 있었고 조인이 있었고 그리고 어버트도 있었고 슬립도 있었고 그리고 펄스, 웨이트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타스크 클래스의 메소드도 역시 스타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는 스레드의 웨이트와는 달리
타스크 클래스 작업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게 웨이트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continue with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타스크가 완료된 후에 수행할 작업을 지정할 때, 즉 새로운 타스크를 반환함으로 작업을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when all, when any 라는 이러한 메서드들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여러가지의 타스크의 완료를 기다리는 타스크를 생성을 해서, 그리고 when all은 모든 타스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해주고, when any는 영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주어진 타스크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완료되면 그 즉시 결과를 반환하는 그러한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타스크와 스레드는 모두 병렬 및 비동기 처리에 사용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역할과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C샵이 처음 발표된 2000년대 초는 CPU의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시기였어요. 특히 CPU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가헤르츠, 클럭 스피드죠. 그게 그죠? 클럭 스피드가 수 기가헤르츠에 이르면서 인텔을 비롯한 칩 제조사들은 CPU의 성능 향상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 즉 메모리 장벽이라든지 혹은 명령어 수준 병렬화 작업, 그리고 전력에 대한 장벽, 뭐 디테일하게 따지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도 힘을 잃기 시작을 했으며, 그리고 칩 제조사들은 이제 클럭 스피드를 개선시키는 대신에, 제가 스레드를 들어올 때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코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싱글 코어를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듀얼 코어, 멀티 코어, 트리플 코어, 이제는 뭐 쿼드러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돈이 비싸졌죠. 그래서 코어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CPU 개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코어 시절에서는 클럭 스피드가 높은 버전으로 CPU를 업그레이드하면 그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지만, 왜냐하면 싱글 코어는 하나의 한 개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클럭 스피드를 높임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그 CPU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성능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지만, 멀티코어 CPU에서는 이 같은 소프트웨어의 성능 무임승차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어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성능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동시성과 병렬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렬 처리 기법과, 그리고 어싱크 비동기 처리 기법이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세상이고, 이제 비동기 처리 프로그래밍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병렬 처리와 비동기 처리는 솔직히 말은 좋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이 있으면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비동기 처리를
뭐 하지 뭐. 그죠? 그러면 막상 근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려 들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에도 바쁜데 거기다가 병렬 처리 코드라든지 비동기 처리 코드를 일일이 구현하려면 어떨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판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처리와 비동기 처리는 비슷한 용어 같지만 엄밀히 다릅니다. 자, 하나의 작업을 여러 작업자가 나눠서 수행한 뒤 하나의 결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두고, 그죠? 여러 간의 작업 단위인 스레드나 타스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그것들을 모여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게 이제 병렬 처리인데, 이에 비해서 비동기 처리는 작업 A를 시작한 후 A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 기다리는 거는 동기화 프로그래밍이었죠. 그죠? 그래서 A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대기하는 대신에 곧이어서 다른 작업 B, C, D, 점점점을 수행하다가, 이거 직업이 아니라 작업인데요. 작업 A가 끝나면 그때 결과를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게. 이거예요. 근데 동기화 프로그램은 우리가 락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모니터 클래스를 통해서도 이 락 키워드를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스레드가 여기에 접근을 못했죠. 근데 비동기 방식은 그게 아니라 너는 이거 수행해. 나는 이거 수행할게. 그러니까 이거 너는 니대로 수행하되 다 끝나면 결과만 알려줘. 라는 방식이 바로 뭐다? 그쵸? 비동기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상황이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인지를 하고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이에 대응시키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자사의 개발 도구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이 변화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더 쉽게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와 장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 설명할 바로 시스템 스레딩에 있는 tasks라는 네임스페이스의 클래스들과 이제 우리가 다음 절에 다룰 async라는 한정자와 await 연산자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기와 비동기,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닥스에 보면요 예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커피 한 잔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팬을 가열한 다음 계란 2개를 볶는다. 세 번째 베이컨 3조각을 튀긴다. 네 번째 빵 2조각을 굽는다. 다섯 번째 토스트에 버터와 잼을 바른다. 여섯 번째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침 식사를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의 과정을 진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과정을 비동기적으로 진행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제가 말을 했을 때 팬을 가열하는 도중에 3번에 세 번째 말씀드렸던 베이컨을 준비하고, 그리고 3번에 베이컨을 튀기면서 4번, 4번에 토스트기에 빵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작업을 실행하고, 그리고 세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비동기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반대로 하나의 작업이 실행되었을 때 그 작업만을 바라보고 끝날 때까지, 제가 화장실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래서 동기 작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비동기 작업은 특히 처리 속도가 보장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웹이라든지 게임 서버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C샵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sync 한정자와 await 연산자, 물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async는, 이 async와 await 키워드는, 연산자는 바로 비동기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sync는 한정자입니다. 한정자. 그래서 얘는 메서드나 혹은 람다식을 비동기로 지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async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정자 배웠듯이 public이라든지 private를 붙여주는 것처럼 된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sync 이 비동기 메서드의 반환 형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반환이 없는 거 void 하나, 그리고 타스크를 리턴하는 거 하나, 그리고 타스크 제네릭 타입 T 타입을 리턴하는 거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wait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즉 오퍼랜드가 하나예요. 그래서 await는 피연산자 하나겠죠. 피연산자가 나타내는 비동기 작업의 완료될 때까지 동작을 일시 중단시키는 거고, 비동기 작업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게 해주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키워드를 실행하는 메서드는, 중요한 거는 async 메서드여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4.0부터 도입된 시스템 스레딩 타스크 네임스페이스에는 병행성 코드나 비동기 코드를 개발자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타스크와, 그리고 타스크 일반화 타입, 즉 제네릭 타입, 그리고 페러럴 클래스를 살펴볼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스레딩 타스크 네임스페이스의 클래스들은 하나의 작업을 쪼갠 다음에 쪼개진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코드와, 그리고 비동기 코드를 위해서 설계되었다라고 이미
스레드와 타스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레드 클래스는 여러 작업을 나누지 않죠. 나누지 않고 각각 처리해야 하는 코드에 적합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스레드 클래스로도 하나의 작업을 쪼개 처리하는 코드와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타스크 등 클래스들도 내부적으로는 전부 스레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지만 시스템 스레딩 타스크의 클래스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좋은 타스크즈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여러가지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힘든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하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콘솔 게임 중에서 대전 격투 게임을 할 때 전용 조이스틱을 놔두고 키보드를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콘솔 플레이어 대전 격투 게임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요즘에 철권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데 전용 조이스틱으로 하면 훨씬 좋은데 그걸 구태여 뭡니까? 키보드로 우리가 막 한다.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3.2.1 소절이고요. system.threading.tasks namespace 안에 있는 타스크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스크 클래스는 시스템 스레딩 타스크즈 네임스페이스의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우리가 비동기 코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비동기 asynchronous 코드가 무엇이냐고요?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비동기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동기 synchronous 코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면 동기 코드는 우리가 검술사 스워드맨이라고 하죠. 검술사가 검으로 공격할 때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술사가 검으로 상대를 찌른 뒤에 다시 뽑아야 칼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동기 코드는 메소드를 호출한 뒤에 그죠? 이 메소드의 실행이 완전히 종료되어야 즉 반환되어야만 다음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 한번 호출하고 나면 우리가 스타트를 재호출하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가령 다음 코드에서 슬래시라는 메소드가 동기로 동작을 하고 실행시간이 1초라고 한다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데 모두 3초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이게 동기화 코드라면 스워드맨 OBJ에서 스워드맨을 생성하고 OBJ 슬래시 OBJ 슬래시 OBJ 슬래시 그래서 여기가 1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다음 코드 여기로 넘어가려 그러면 3초간 얘는 대기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비동기 코드는 궁수, 아커가 활을 쏠 때처럼 동작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궁수는 화살을 쏘고 나면 바로 다음 화살을 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쏘고 빼고 쏘고 빼고 그죠? 그래서 이미 쏜 화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뭐 실행이 되든가 말든가 나중에 뭐 보면 알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shoot 또는 fire and forget 그죠? shoot을 하고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데 비동기 코드의 동작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shoot and forget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비동기 코드도 궁수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메소드를 호출한 뒤에 메소드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요. 바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코드에서 shoot이라는 메소드가 비동기로 동작을 한다면 해당 메소드가 언제 종료되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Common Language Runtime CLR은 단숨에 다음 코드까지 실행을 합니다. 얘가 뭐 리턴 값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자기 알아서 진행이 되고 나는 바로 다음 코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1초가 걸리든 2초가 걸리든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동기로 동작하는 메소드는 우리가 다음 절에서 이미 말씀 한 차례 드렸죠. async 한정자와 await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지만 당장은 async와 await를 머리에서 지우고요. task와 task generic type tresult 클래스에 집중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task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액션 뭡니까? 델러게이트입니다. 펑크 액션 기억하시죠? 그죠? 액션 대리자 델러게이트 혹시 잊으신 분 있나요? 람다식을 다시 훑어보시면 금세 기억이 돌아올 것이니까 아니면 서칭이라도 해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스크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액션 대리자를 넘겨봤습니다. 다시 말해 액션은 뭐였어요? 아웃이 없었죠. 반환형을 갖지 않는 메소드와 그리고 익명 메소드 그리고 무명함수 등을 넘겨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펑크는 어떻게 됐어요? 펑크는 앞에 쭉 매개 변수 전달할 거 있으면 맨 마지막 거는 출력인자 값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펑크와 액션은 16개로 우리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 17개였던가요? 아무튼 오버로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액션 대리자를 이 타스크 클래스는 넘겨받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반환형을 갖지 않는 메소드와 익명 메소드 그리고 무명함수를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는 타스크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인수로 넘겨받은 액션 대리자를 실행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보시다시피 액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SUMAction이고 람다식으로 얘는 매개 변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스레드 점 하는 일이 지금 보니까 무명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1초 동안 얘는 스레드가 슬립을 해요. 그리고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printed synchronously에서 비동기적으로 출력되었다 라고는 말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스크 해서
myTask 해놓고 생성자에서는 넘겨받은 무명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죠. 람다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익명 메소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new task 해서 SumAction 이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생성자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동기적으로 타스크는 myTaskStart를 외쳤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1초간 대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걸 찍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시작이 되든지 언제 끝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를 바로 찍겠죠. console write line에서 printed synchronously 해서, 그죠? 이거는 synchronously 했고, 이거는 myTask.wait는 뭐냐 하면 myTask가 호출이 됐어요. 맞죠? 그럼 얘는 비동기 호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타스크의 웨이트 메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SumAction이 먼저 넘겨받았고 스타트를 했으면 1초 동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하니까 실행을 언제 끝나든 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바로 스타트를 시켜놓고 바로 이거부터 출력을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myTask wait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제 찍고 있는 거죠. 그죠? printed asynchronously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코드는 액션 대리자 기반의 무명함수 선언이네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앞장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스레드 슬립이 뭐하는 역할인지도 알고, 콘솔 라이트 라인이 뭐하는지도 알고,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절대 람다식으로 적더라도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갈로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문장 이상일 때 이렇게 블럭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코드를 보죠. 타스크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타스크의 생성자는 여러 버전으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의 코드에서는 사용한 버전은 액션 대리자와 액션 대리자의 인수로 받는 그러한 타스크 생성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타스크의 인스턴스는 그 다음에서 보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생성자에게서 넘겨받은 액션 대리자를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선언한 액션 대리자는 thread.sleep 1초를 CPU가 실행하지 않게끔 1초를 대기를 하고 있어요. 코드 때문에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한 1초는 소요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프로그램은 printed 요거 synchronously라는 화면을 출력을 하고 myTask wait 메소드는 메소드 호출부에 가서 myTask가 실행 중인 비동기 코드가 완료가 될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것이 바로 wai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던 프로그램은 비동기로 실행하고 있던 매개 변수에 전달된 SumAction 대리자가 printed asynchronously를 출력하고 나면 비로소 종료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뭡니까? 타스크와 스레드 차이, 그리고 동기와 비동기 차이 개념의 차이점, 그리고 타스크와 타스크 제네릭 타입 리절트 클래스와 패러럴 클래스, 그리고 뭡니까? 이런 동기 코드와 비동기 코드 차이점 살펴봤고, 그리고 액션 대리자 다시 한 번 더 살펴봤고, 그리고 관련된 예제를 이렇게 살펴봤고, 스타트, 타스크의 스타트와 마이 타스크의 웨이트 메소드로 우리가 이렇게 타스크의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액션 대리자를 주게 되면 이 코드는 비동기로 호출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번 시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